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자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실 좀 잘 움직이고 있진 않다. 물론, 빅테크가 어느 정도 약간 조정기를 거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주가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뭐, 혼자만 이렇게 팍 튀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점프하기 위한 약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다리고 기다린 진정한 로보택시의 무인화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 핵턴 이런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을 요약을 해보면 이제 자율 문제는 진짜 이제 풀린 것 같다. 그 다음에 3주 후에 오스틴의 로보택시는 완전 무인화된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4분기 때, 3분기 때 테슬라 컨콜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때 뭐 이런 1000대, 500대, 텍사스에서 뭐 500대, 캘리포니아에서 1000대 뭐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로보택시 릴리즈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아무리 뭐 양치기 소년이라고 한들 올해 무조건 진정한 로보택시가 확정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조석 뭐 월가가 인정하건 안 하건 여태까지 보조석에 운전자가 있건 없건 이런 걸 떠나서 확장에 당연히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택시 일련이 뭐 돈 많다 하도 테슬라가 돈 많다 하더라도 이 무한정 인력을 뭐 천 명을 운전사만 고용해? 뭐 우버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장의 한계가 있는데 그 확장의 한계가 깨진 아주 크나큰 진정한 로보택시라고 우리 테슬람들만 로보택시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우스꽝스러운 다소 안전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로보택시를 확정했다는 것은 확장성 측면에서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2월에 이런 것들이 실현화 된다고 하면 뭔가 큰 사고 없이 잘 지낸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주가도 아주 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배 큰 모델은 뭐 이런 거는 뭐 AI4, AI5 먼 미래는 아직 조금 더 차치하고 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 뭐 많은 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122대다, 뭐 29다 매일매일 이거를 업데이트 할 정도로 이 로보택시 트래커라는 사이트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아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일단은 테슬라 무인 택시가 되고 나서 그때 본격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또 웨이모는 테슬라 상대로 사실상 승산이 없었던 문제다. 이는 나중에 명백해질 것이다. 이런 확장성에 대한 명백한 이런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온리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이 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국에 사실 자율주행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 로보택시의 경쟁자는 중국에서는 나중에 테슬라가 끼더라도 어느 정도 MS를 다 나눠가는 구조밖에 될 수 없는데 샤오펑에서는 직접 체험한 뒤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뭐 이게 책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L2, L3, L4 자율주행 몇 단계 뭐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사실상 4단계의 안정감에 도달을 했다. 일관된 주행을 보여줬다. 일부 결함은 존재하지만 개선폭이 매우 크다. 이거는 제가 누구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소 느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개입을 안 하는 무개입 주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맨 끝에 주차할 때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조금은 있지만 이런 공도에서의 움직임은 정말로 신뢰가 99.9%까지도 올라왔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더 앞버전이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다. 큰 주가에도 모멘텀이 가져갈 그런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컨펌을 해준 거고 제 회사 중 하나가 상장된다면 테슬라 장기 투자자한테도 우선시 된다. 저도 뭐 7, 8년, 8년 동안 이렇게 투자했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를 IPO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IPO 하면 이런 주주들의 뭔가 목소리도 좀 들어줘야 되고 제한 조건도 많고 굳이 돈이 필요 없을 때는 아니면 뭐 돈이 조금 필요할 정도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거는 왜 하냐? 그러면 돈을 퍼부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도 하고 나머지 알파벳 CEO도 이야기하고 제프 베조스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 센터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상황이 왔는데 전력이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런 것들을 태양계 앞에서 위성을 띄워서 그쪽에서 AI 센터를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저는 처음에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가 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너무나 쉬운 문제라고 오히려 스페이스 이 V3보다 훨씬 더 만들기 쉬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데다가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작동하는 자산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돈을 퍼부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IPO로 조성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퍼부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앞에서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당연히 모건 스탠리에서의 리포트인데 요것들이 70%가 웨이모와 테슬라가 차지할 거다. 이제 봐봐요. 우리가 이제 코앞에 왔단 말이지. 뭐 3년 뒤, 4년 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이제 무인 택시, 로봇 택시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저는 이제 대부분 테슬라가 뭐 과반 2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거리를 보게 되면 무인 택시의 이동 거리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반반 가져갈 것 같다라고 이 모건 스탠리는 예측하고 있고 점유율을 보게 되면 웨이모가 34%, 25%가 테슬라, 죽스가 12%, 나머지 뭐 이런 친구들이 나눠 가지지 않을까. 지금 24년도에는 우버하고 리프트에서 대부분 가져가고 있지만 이렇게 나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의 크기를 어떻게 보면은 25% 때리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숫자가 눈앞에 찍히는 시기가 제일 무서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매출 기반에는 또 비용 구조도 좀 봐야 하는데 비용 구조 같은 경우는 코스트 퍼 마일로 봤을 때 비용이 0.81부터 0.59까지도 테슬라가 줄인다고 합니다. 사이버 캡이 지금 엄청난 사실 또 게임 체인저로 나설 예정이죠. 완전히 뭐 운전 페달도 없고 요 핸들도 없고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 택시 형태인데 엄청난 타의 추종을 불허할 가격을 만들 것입니다. 웨이모도 지금 1.43이지만 이 레이더의 가격도 좀 줄이고 해서 0.99까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금액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버나 이런 라이드 헤어 부분은 1.71 라이드 쉐어 부분은 1.71달러 정도 수준이고 엄청난 가격 경쟁력 차이로 테슬라가 압도적인 MS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것들은 언제 얘기다? 당장 내년부터의 이야기다. 확장되는 이 시장에서의 얘기다라고 볼 수 있고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에서가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면 우주에는 막 경쟁자가 나중에 베조스랑 경쟁할 것이다. 막 웃죠. 우주에는 경쟁자가 없는 스페이스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의 이제 얘네들이 스페이스 X가 시총 이제 상장을 하면 뭐 8천억 달러, 테슬라 1.5조, XAI 2,300, 뉴럴링크, 더보링콘 2.5조 달러. 이게 참 엄청난 기업들 간의 시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진짜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 진짜 재벌가의 완전 계열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이런 기업들과의 시너지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테슬라도 스페이스 X에 투자할 거고 XAI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또 그때 우리 주주총회에서도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쪽에 확정을 투자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장과 투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수요 같은 부분도 굉장히 지금 중국도 완전히 뭐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유럽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조금 미국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보조금 폐지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런 모멘텀으로 어, FSD의 이 개방 개화로 그런 것들도 인식 개선과 함께 수요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좀 많이 없어졌고 물론 이제 유럽에 대해서 계속 지금 XAIX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트럼프와 좀 유착 관계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테슬라 외에도 2차 전지에도 뭐 SK온이나 LNF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포드와의 SK온의 결벌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한 명 한 명씩 또 나중에 기회를 빌어서 감사함을 전달 드릴 예정이고 너무나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제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고 제 소중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할 것을 다시 약속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